자, 153페이지.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자, 여기서 딱 하나 하면 돼. 단독행위. 자, 1번. 단독행위에는 원칙,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거기 밑줄, 취소, 해제, 상계.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따라서 조건까지 붙이면 더 불리해져서 그래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안 돼.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취소, 해제, 상계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칙 안 돼. 그러면 예외가 있겠죠. 2번. 하지만 상대방이 붙여 동의해 줬어요. 그러면 단독행위도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동의밖에 안 나왔어요. 상대방 동의했다면 조건 붙일 수 있다. 뭐 또 상대방 유리한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 이렇게 떴어요.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채무 면제 이렇게 같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동의가 중요해. 동의를 해줬다면 단독행위 채무 면제도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자, 단독행위 원칙 안 돼. 1번, 2번 묶어서 별 3개 하세요. 별 3개.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일단 7번 한번 봐봐요. 7번 맨 밑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즉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이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세트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절대 조건만 무효되는 건 없어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자, 신의 측에 반하는 조건 제1항.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신의 성실에 반해서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자, 단어만 보면 돼요.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방해했죠. 즉 조건 성취 못한 거예요. 방해 결과. 따라서 상대방은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해야 돼요. 이것도 장난친 적 있어. 조건 성취한 걸로 반대 사실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확히 외워놔요. 그래야 장난치면 잡아내. 이 항은 나온 적 없어요. 이 항은 이익받을 당사자 의리 신의성실에 반해서 시험 합격했죠. 그러면 반대 사실 주장하죠. 조건 너 성취 안 한 거야. 시험 합격 못 한 거야.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표지. 그러면 여기 판례 봐봐요. 그러면 언제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1항과 관련된 판례. 언제 조건 성취 시점으로 보느냐. 하나, 둘, 세 번째. 자, 조건 성취된 걸로 인정되는, 의제되는 시점은 갑에 이와 같은 신의 측에 반하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밑줄.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반신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시험 합격했으리라고 인정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언제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 거기에서 반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통상적으로 조건 성취되었으리라 인정되는 시점. 그대로 밑줄 하시고. 그다음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 봅니다. 입증 책임은 2번부터 합니다. 자, 한번 봐봐요. 항상 입증이 어려운데 입증. 잠시만요. 갑이 을에게 너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정지조건부야. 정지조건부에서 을이 시험 합격하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소유권 먹으려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을이 갑, 나 시험 합격했어. 조건 성취했다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해요. 시험 합격하면 을이 가서 갑, 나 시험 합격했어. 아파트 줘. 2번. 동그라미 2번.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을이.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 먹으려는, 취득하려는 자가 거꾸로 읽어야 돼요. 취득하려는 자가 앞으로 가요. 나 시험 합격했습니다. 조건 성취됐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거꾸로 읽어야 돼요. 누가 입증하느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을이 조건 성취됐다는 사실, 적극적 사실. 취득하려는 을이 나 시험 합격했어. 이거 입증합니다. 자, 1번 봅니다. 1번은 뭐냐? 자, 봐봐요. 분명히 갑은 너 시험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 줄게 이렇게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어요. 증여계약.
그런데 우리 시험도 합격하기 전에 이 시점에서 갑, 소유권종 그럽니다. 그러면 갑은 이거 임마 정지 조건부야. 너 시험 합격하면 내가 준다고 했잖아. 얘가 안 주려는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갑이 이거 정지 조건이야. 너 시험 합격하면 주는 거지. 왜 지금 달라고 하니? 갑이 이거 정지 조건이야. 이걸 입증합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2번보다. 한번 봐봐요. 지금 어려워도 나중에 자꾸 보면 이해돼요. 1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고딕 봐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거기다 써요. 갑이 이거 정지조건부야. 너 지금 달라고 하지 마. 시험 합격하고 나를 찾아와. 이렇게 이거 정지조건이야 라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소유권 안 주려는 갑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2번부터 먼저 하고 까꿀로 왔어요. 1번. 2번이 더 중요해요. 2번이. 그래서 정지조건부에서 입증에 관한 판례 2개인데 자 당연하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리 시험 합격했어. 조건 성취 사실 입증해라. 2번. 1번. 의리 시험도 보기 전에 찾아오니까 갑이 이거 정지조건부야.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즉 지금 안 주고 싶은 갑이 이거 정지야. 너 시험 합격하고 찾아와.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갑이 이거 정지야.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자, 이제 5번. 효력 아주 중요하죠. 조건기한은 법 조문이 훨씬 중요해요. 지금 제가 중간에 판례 보고 있죠? 판례는 이제까지 다 흘러갔어요. 하나 빼놓고는. 그러니까 판례를 알면 좋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판례에다 정답 박은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자, 법 조문이 계속 나와요.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정지니까 생긴다로 연결돼야 돼. 2항 해제조건부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해제니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연결을 장난쳐요. 서술어를. 정지는 생긴다. 유효. 해제는 잃는다. 무효.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장난치면 서술어를 장난쳐. 반대로. 그 다음 3항은 원래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즉 당사자가 소급하기로 하면 이거 먹힌다 그랬어요. 원칙은 소급효가 없지만 첫 번째 줄 하지만 예외 당사자 의사로 소급효시킬 수 있다. 그대로 이게 10번 났어요. 10번. 자 2번에 1번 갑니다. 법좀 그대로 나요. 제목이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이해하면 돼요.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마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흘러가요. 장난을 못 쳐 이런 지문은. 자 오른쪽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요. 첫 번째 지문. 조건부 권리 처분.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하고 담보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소수로 있다를 없다로만 장난쳐. 대표 처분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등 미정의가 뜨면 다 할 수 있어. 미정의는 슈퍼 우먼이에요.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정의 나오면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도 즉 7월 달에 시험은 10월 오늘 7월 달에도 이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동안에도 조건부 권리 의무 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 등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미정한 동안에도 다 할 수 있다. 기한에 이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따라서 기한 도래 전이라도 다 처분 등 할 수 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자, 조건에서 판례 하나 안 본 게 있어요. 앞으로 가봐요. 첫 페이지 151페이지. 151페이지에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15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판례 박스 하나 있죠? 자,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봐요. 갑이을한테 가방을 팔아요. 갑녀, 을녀 친구예요. 을녀가 갑녀의 가방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할부로 삽니다. 할부로. 이게 명품, 무서운 비싼 명품 가방이에요. 을녀가 가방이 명품을 갖고 싶어서 새 건 못 사고 친구가 얘는 부자예요. 명품 가방이 막 5개나 있어. 그중 하나를 나한테 팔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나 요즘 잘 안 든 가방 하나 팔게.
그냥 주지 또 팔아. 아유, 친구 간에 말이야. 자, 100만 원에 판대 100만 원. 그런데 을려가 또 돈이 없어. 할부로 끊어. 10개월 할부. 10만 원씩 10개월. 이걸 갑이 팔 때 또 얘도 또 똑같아. 갑이 좋아. 가방을 넘겨주되 네가 100만 원 대금을 전부 완납해야만 소유권을 넘겨줄게. 돈을 100만 원 매매대금을 완납 다 100만 원 줬을 때 비로소 소유권 주고,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을 나한테 유보할게. 이게 바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뭐냐? 대금 100만 원 다 들어오기 전에는 매도인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대금이 전부 다 들어왔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요. 소유권을 언제 넘기느냐? 돈이 다 들어왔을 때. 따라서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계약이에요. 소유권 안 넘어가. 그러다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효력 발생.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 전에는 시험 여기까지 나와요. 매도인이 소유권 보유. 지문이 2개 떠요. 이거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 안 넘어가죠. 감녀가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 이 2개 지문으로 떴어요. 다 흘러갔지만 자 봅니다. 고딩만 봐봐요. 소유권 유보부 특약을 했어요. 즉 소유권을 갑이 유보한 상태에서 가방을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방이 매수인 을려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감녀는 매매대금 100만 원이 자기한테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 사람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보유.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이라고 써졌죠.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정지조건 밑줄 하세요. 자, 내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프린트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걸 그대로 적어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이걸 적어놔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그대로 외워요. 대금이 완납돼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 이거 정지조건이에요. 정지조건. 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효력 발생. 정지 개념이에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이걸 훈련하면 돼요. 따라서 대금 완납 전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보유. 이렇게 나와요. 2개 지문으로 떠요. 정지조건.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이걸 외워버려야 돼. 자, 다 했어요. 이제 기한 가요. 빼뜨린 게 없어. 100% 다 했어요. 조건에서는 판례까지 다 했어요. 자, 기한도 판례 한두 개 볼 게 있어요.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시기 종기겠죠. 확실한,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에요. 자, 넘겨봅니다. 시기 종기 있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죠. 2번 불확정 기한은 사망하면 거기 밑줄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줄게. 사망에 동그라미 하시고 사망은 확실한 사실. 따라서 이거 기한이에요. 조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기한 앞에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붙었기 때문에 이건 발생은 확실. 하지만 불확정. 그 시기가 불확정죄다. 불확정 기한. 이거 예로 들면 되고. 자, 기한부 법률행 효력 마찬가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시기니까 효력이 생길 거고 2항 종기니까 스스로가 효력을 잃는다. 소급이 없다. 그래서 조심할 건 내용의 두 번째 고딕 오른쪽.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로도 소급표 둘 수 없어요. 왜? 제 사망이 없잖아. 그래서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표 특약이 가능하죠. 하지만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로도 소급표 시킬 수 없다. 자, 오른쪽 기한의 이익 1항 2항이 나오는데 1항이 더 중요해요. 1항 기한은 잘 모를 때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추정도 본다로 장난친 적이 있고 채무자를 채권자로 장난쳐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대로 외워주세요. 자, 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이자 받는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마라. 즉 포기할 수는 있어요. 대신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하면서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상대방에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포기할 수 있어요. 단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말란 얘기는 손해배상 해주면서 중도 상환수에 부담하면서 미리 갚아라 그 말이에요.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와 관련된 못된 행동을 했을 때 기한이익 상실돼서 바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담보를 손상시켰네요. 또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당권에서 나오는 법조문이요. 기한이익 상실됐다는 얘기는 1년 후 갚을 수도 있는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바로 갚아야 돼요.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얘기는 바로 변제해야 돼요. 바로. 담보를 채권자는 불리한 행동하면 기한이익 상실돼서 바로 변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첫 번째 조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한이익이란 1번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받는 이익이죠. 1년 후 갚을 이익이에요. 저런 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3번이 저 법조문이죠. 고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단 상대방 이익 해야지 마라. 중도 상환 수수료.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동을 하면 기한이익 상실시켜버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법조문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는 담보와 관련된 채무자의 나쁜 행동, 손상, 멸실 또는 담보 제공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담보 나오면 기한이익 상실 바로 갚아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거 설명드려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게 아까 법조문, 법이 담보 관련 손상시키면 담보 제공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 법이 정한 상실사유. 이번에는 갑과 을 당사자가 계약할 때 일정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됩니다라는 기한이익 상실되기로 하는 특약을 걸어요. 자,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4번 나왔는데 자 봅니다. 이거 정답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판례가 정답 지문 나온 거 이게 유일했어요. 이게. 나머지 그동안 아직 판례 또 한 2개 더 볼 건데 이제까지 본 판례는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뜬 적이 없어요. 조건기한에서. 그냥 몰라도 돼요. 법조문에서 다 정답 지문 박았어. 특히 기성불능, 불법. 거기다 계속 정답 지문 박아요. 그러니까 조건기한은 판례가 정답 지문 박은 적이 없었는데 이놈의 정답 지문 박았어요. 그래서 설명 들어봐요. 요즘 계속 또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갑과 을이 일정한 경우 1년 후에 갑이 채무자예요. 자, 1억을 빌립니다. 담보대출. 을이 채권자, 은행이에요. 이 사례를 기억 한번 해보세요. 1억을 담보대출을 받았죠. 1년, 변제기는 1년 후. 그러면 1년 동안 안 갚아도 될 기한이익이 있죠. 그런데 갑과 을이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당신 1년이라는 기한이익 상실돼요 라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걸어요. 어떤 경우 기한이익 상실시키느냐. 기한이익 상실된다는 얘기는 1년 후가 아닌 이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1억 갚아야 돼요. 바로 변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당신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면 바로 변제해야 돼요. 못 갚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해요. 1년 후가 아니라 기한이익 중도에 상실돼 버려요. 이자를 당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 상실됩니다라는 특약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갑이 만약에 이자 몇 개월 갚다가 여기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바로 돈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한이익 상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 이게 나와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고 말이 어려워요. 두 번째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상실특약하고 형성권적 상실특약이 있어요. 자, 이것만 합니다. 형성권적 상실특약이 뭐냐? 시험에 이놈이 나오니까. 형성권적 상실특약은 얘가 상실사유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됐다고 해서 바로 무조건 변제, 안 하면 연체이자, 이게 아니라 은행이 채권자가 3개월 연체됐다,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이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을이 갚어, 너 임마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됐어, 바로 갚어, 이렇게 채권자가 청구를 해야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변제, 바로 변제. 무슨 얘기냐?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갚는 게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돼 버리는 게 아니라 언제 기한이익 상실되느냐? 액션이 하나 필요해. 채권자가 갚어, 의사표시 쏘아줘야 돼요. 너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됐지? 바로 갚으세요. 이렇게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너 기한이익 상실됐어, 한번 전화가 와야 돼요. 바로 갚으라고. 이걸 형성권적 상실특약. 그러면 정지조건부는 뭐냐? 채권자가 전화 없어도 여기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 3달치 이자를 연체하면 바로 정지조건이 뭐야?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바로 발생해버려요.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기한이익 상실, 바로 갚아야 돼. 형성권적은 바로 상실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당신 상실됐어요, 빨리 갚으세요, 이렇게 청구,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한이익 상실 효과가 발생해. 그러면 둘 중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둘 중 잘 모를 때는 둘 중 어느 하나로 추정해 주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정지조건부가 좋아요? 형성권적 특약이 좋아요?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형성권적 특약이 훨씬 좋죠. 왜? 비록 내가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어도 바로 상실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봐줄 수도 있잖아, 은행이. 은행이 전화 안 하면 1년 후에 갚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상실되는 게 아니니까. 채권자의 형성권, 의사표시. 이걸 기억하세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익 상실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 둘 중 어디에 대한 잘 모를 때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해줘요. 시험은 이 내용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비로소 청구해야 상실된다, 이 내용은 나온 적이 없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잘 모를 때는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잘 모를 때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 추정한다, X 지문. 이렇게만 떴어요. 자, 봅니다. 내용까지 알면 좋고 모르면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거 외워버리면 돼요.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 판례박스 봐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다 볼 필요 없고 맨 밑으로 가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것만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형성권적만 한번 위에서 봐드릴게요. 어디냐? 자, 세 번째 줄 봐요. 세 번째 중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즉 이건 기한이익 상실 사유예요. 자, 기한이익 3달째 연체했어. 하지만 바로 상실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해야만 비로소 이행기 도래, 즉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변제기 도래예요. 즉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채권자의 의사표시, 청구가 있어야만 기한이익 상실 변제기 도래. 이게 바로 형성권적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이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형성권 행사가 일방적 빼버리고 의사표시, 즉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도 바로 상실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 따라서 전화 없으면은 상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요.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별 3개, 별 3개.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하고 형성권적 상실 특약이 있는데, 잘 모를 때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입에 붙어야 돼. 한 10번 소리내서 읽어야 돼.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 별 3개. 자, 안 한 판례가 있어요. 앞으로 와봐요. 한 장 앞으로 와서 156페이지 마지막 판례예요. 2개가 남았네. 앞으로 한 장 더 가봐요. 2개 판례가 남았어요. 155페이지 오른쪽 기한에서 오른쪽 맨 밑에 판례 박스 하나 있죠? 자, 이 사건이 뭐냐? 갑이을한테 세 주면서 임대 기간을 이렇게 정해요. 이 토지를 세입자 임차인에게 밑줄 매도할 때까지 임대 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냐 기한부 법률행위냐 둘 중 하나 찍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뭘 잡느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게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팔지 말지는 불확실하지. 따라서 이거 조건부 기한 아니에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건 불확실 밑줄. 팔지 말지 매도 여부는 두 번째 줄 있죠? 불확실. 따라서 이거 오른쪽 있어요. 기한으로 볼 수 없다. 기한부 아니다 하고 오른쪽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적어놔요. 불확실해서 끌고 가서 이건 조건부다. 기한부 아니다. 기한부 법률에 해당한다. 이렇게 장난친 적 있어? 아니야. 불확실하니까 이건 기한이 나오면 안 돼. 조건부 법률행위야. 조건부. 장래 발생 여부가 팔지 말지는 불확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매도 여부는 불확실. 기한 아니야. 조건. 시험에 여기까지 나와요. 따라서 이건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돼요. 밑줄. 여기까지 나와요. 기간 약정 없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1차 매도 여부는 불확실. 불확실이니까 기한 아니야. 기한부 법률행위다. X. 이렇게 한번 장난쳤어요. X. 조건이다. 불확실이니까. 기한이 아니니까 이거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이렇게 흘러갔어요. 맞는지 뭐. 자, 이제 한 장 넘겨봐요. 이거보다 지금 할 게 훨씬 중요해요. 156페이지 중간에 판례박스 있죠. 이거 한번 설명 들어봐요. 자, 갑이을한테 너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게 전형적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그런데 갑이을한테 그래요. 네가 시험 합격하든 시험에 합격하지 않든 아파트 한 채 무조건 줄게. 갑이을한테 시험에 합격하든 시험에 합격하지 불합격하든 무조건 소유권 줄게. 자, 그러면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냐 기한부 법률행위를 가려야 돼요. 그러면 조건으로 단 게 시험 합격 여부죠. 시험 합격할지 말지는 불확실한 사실. 그러면 조건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조건부가 아니라 기한부 법률행위예요. 이거 기한부 법률행위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이걸 이해를 해봐요. 왜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냐? 장래 시험 합격 여부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 조건으로 가야 돼.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합격하든 합격을 못하든 무조건 소유권 줄게요. 무조건 효력 발생해버려요. 장래 발생은 불확실하지만 무조건 줄게. 즉, 이 날짜에 붙었든 떨어졌든 합격자 발표일이 변직이에요. 이행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했든 떨어졌든 무조건 이행기 도래. 소유권 줄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한이 도래했다고 그래. 기한이. 그래서 이건 기한부 법률행위인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또 적어요.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불확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기한부란 조건부 아니라는 거. 장래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지. 이놈 때문에 무조건 줄게. 기한은 무조건 도래한다.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즉, 이 판례 읽어봐요. 이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자, 어디를 보느냐? 세 번째 봅니다. 판례 1번의 세 번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든 반대로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발생 여부가 확정일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 자, 발생하든 밑줄,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채무이행해야 된다. 그럼 밑으로 떨어져. 이거 불확정 기한.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소유권 줄게. 이거 조건 X 기한. 불확정 기한이라고요. 자, 이제 2번 가요. 따라서 당사자가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때를 아파트 줄게 이행기한,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했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든, 즉 발생 안 했든 발생했든 안 했든 무조건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즉 시험 합격자 발표일 날 합격하든 떨어졌든 무조건 줘야 돼요. 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1번 밑줄 친 데하고 2번이 같이 나와요. 묶어서 이건 별 3개예요. 별 3개. 정답점은 안 나왔죠. 언젠가 정답점 나올 수가 있어. 결국 시험에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무조건 소유권 줄게. 무조건 채무 이행할게. 이게 키예요. 그러면 이건 장래 발생 여부 불확실한 사실을 하더라도 기한으로 바뀌어버려. 왜? 무조건 주니까. 기한은 도래해야 되죠. 합격자 발표일 날 무조건 줘야 돼. 합격자 발표일이 합격했든 합격 못했든 무조건 기한이에요. 기한, 이행기한. 그래서 합격했든 발생했든 그 발생이 불발생으로 확정됐든 발생했든 안 했든 이행기는 도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기출 풀면서 훈련하면 돼요. 야, 다 했어. 다 했어. 안 한 게 없어요. 진짜네. 판례까지 다 했어요. 뭐 흘러간 판례까지 다 해버렸어. 물론 이 판례가 기출에 나와요. 단지 정답점이 아닐 뿐이지. 이왕이면 5개 지문 다 알아버리면 좋겠죠? 그래서 조문부터 하고 그 다음 판례 가세요. 항상 우리는 순서가 있어. 공부에는. 조문이 거의 정답점은 바뀌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을 마쳤어요. 이제 물권법 갑니다. 물권법. 자, 물권 총론 갑니다. 물권 객체 현존 165페이지. 빨리 넘어갈 거 물권 총론으로.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일까 권리 지상전세권에 저당권 된다. 넘겨. 자, 오른쪽 볼게. 농작물에서 한번 봐봐요. 농작물은 언제나 무단경작에도 경작자 소유죠. 167페이지 오른쪽 4번 농작물에 1번 봤어요. 자, 이때 얘가 무단으로 경작할 때 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인데, 자, 밑줄 명인방법 안 갖춰도 돼요.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어. 이유,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으로 공시해야 되죠. 등기 또는. 근데 농작물은 예외예요. 하지만 2번 이 농작물을 가락동 사장님이 매매로 샀어요. 그러면 을이 무단경작했고 무단경작한 농작물을 병이 가락시장 사장님이 샀다는 얘기예요. 매매로. 이 사람은 명인방법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매매니까 그래요. 매매 186조 적어요. 매매로 샀죠. 186조 법률행위니까 공시방법 갖춰야 돼요. 농작물은 등기가 안 돼. 명인방법. 하지만 경작은 그냥 사실행위예요. 따라서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다. 그냥 187조야. 그래서 무단경작자는 명인방법 안 갖춰도 바로 소유권 취득. 하지만 이놈으로부터 산 놈은 매매가 있죠. 명인방법 갖춰라. 186조가 2번이고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다. 거기다 적어놔. 187조라고. 사실행위예요. 농사 짓는 건. 그래서 187조. 공시방법 필요 없어. 여기는 등기가 아니라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다. 187조.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무단경작한 경작자는 명인방법 왜 안 갖춰도 되느냐. 자, 186조 7조로 되고 두 번째 방법. 동네 사람이 다 알아. 농작물은 왔다 갔다 잡초 뽑아줘야 되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굳이 테두리 안 둘러도 명인방법 안 갖춰도 돼. 하지만 가락시장 사장님이 샀다. 동네 사람이 몰라. 그래서 테두리 둘러야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186조 7조가 편해요. 자, 넘깁니다. 일물일권주의. 자,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 일부에 되는 놈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돼요. 그다음에 건물 일부 구분소유권 돼요. 그다음 오른쪽 이제 물권 법정주의. 법률 또는 관습법
후에는 임의로 마음대로 창설하지 마세요. 물권 법정주의가 작동됩니다. 물권 법정 내용 이거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을 의미하고 창설하지 못한다. 종류강제, 내용강제. 그래서 물권법이 8가지 물권으로 우리 시험법 7가지 뭐 딱 정해놨고 내용도 특약 무효 정한 대로. 그래서 물권법은 법이 다른 약정 가능하다. 이런 법조문이 있어야만 특약이 먹혀요. 그래서 강행중 위반했다. 무효. 자 넘깁니다. 오른쪽 171페이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놈 2번. 자 이거 외웁니다. 온천권 이거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밑줄 온천권. 그 다음에 사도 개인도로 통행권 사도 통행권 이딴 것도 없어요. 물권 아니에요. 공원이용권 이런 것도 물권 아니에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놈이 네 놈이에요. 온천권 사도 통행권 공원이용권 근린공원이용권 이 세 개 관습법상 물권 아니에요. 배타적 권리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2번 판례, 3번 판례, 4번 판례예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이거 물권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 1번 판례 봐요. 이거 조금 이따 물권 정권 한 번 더 하겠지만 미등기 건물을 양수했어요. 돈 주고 샀죠. 그런데 갑으로부터 산 을이 미등기 건물을 샀는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어. 밑줄. 매수인이 양수인 매수인 같은 말이에요. 등기를 안 박았어. 그러면 이놈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산 매매니까 186조짜리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박아서 소유권 법적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또 여기에 이놈한테 소유권이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결국 밑줄 미등기 건물 양수인 밑줄 등기하지 않는 한 밑줄 소유권도 없다 관습상 물권도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를 안 한 경우라면 소유권도 없어 소유권에 준한 어떤 관습상 물권도 없다요. 결국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놈은 관습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부정. 이게 심심치 않게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떠요.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으로 갑니다. 가는데 10분간 쉬죠 뭐.